어머니는 아들의 가족이 끔찍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여지숙 씨는 아들에게 집을 팔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 집 팔기로 했어.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이참에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전에 살던 빌라 있잖아. 아직 안 팔려서 시골로 다시 내려가려 해. 이 집은 금방 팔릴 테니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거야.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가 그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시면 나가라는 건가요? 정자는 아들의 반응에 황당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너희가 날 모시고 살았다고? 내가 갈 곳 없는 너희를 도와준 거지 모신 건 아니잖아. 너희는 2년간 돈을 모아서 독립한다고 했었잖니? 그동안 내가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 더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거야.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죠? 여지숙 씨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상황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명의를 넘겼다면 쫓겨나는 것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외면당한 지금의 현실도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정자와 남편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 속에서도 아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죠. 아들이 취직한 후 정자와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이었고 대출을 받아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죠. 아들은 정자와 남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바로 전세 줄 거면 그 집은 왜 사신 거예요? 정자는 아들에게 답했습니다.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살려는 거야. 나중에 식당 일 그만두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정자와 남편은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전라북도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발에 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었지만 여전히 아들과의 갈등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지숙 씨는 남편과 상해 후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달 뒤에 세입자들이 나간대요.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아. 정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그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비록 대출은 있었지만 그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정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그 집 우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이제 애도 가질 계획이라 더 넓은 집이 필요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아, 그 집은 우리 노후를 위해 산 집이야.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었단다.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세금도 다시 모으기가 힘들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잖니? 그걸로 충분히 전세나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의지해온 시간들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느낀 것이겠지요. 그날 저녁 여 씨와 남편은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남은 대출을 갚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집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동안 너희에게 많이 도와줬잖니? 이제는 너희도 스스로 서야 할 때야.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나 너희 뒤를 봐줄 수는 없어. 아들은 결국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자는 아들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남편의 노후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지숙 씨는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계획들 그리고 이제 막 은퇴해 함께 할 시간들이 남겨질 줄 알았던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했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 김아준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말을 걸어 그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집 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엄마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정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야, 내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나도 참 힘들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저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집에서 나가고 다른 집을 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가 떠나신 후에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도 이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하준야,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그래서 너한테 집을 내어준 거였는데 아빠가 떠나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너도 이제 가족을 꾸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된 것 같아 미안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그 순간 정자는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정자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집을 구해 독립했고 정자는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정자는 조금씩 다시 일어섰습니다. 삶이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지숙 씨는 다시 한번 정신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정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아빠 없이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못 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여러 번 연락을 하고 몇 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자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뿐이었죠. 아들의 말을 듣고 정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막막했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집살림도 다 있으니까 엄마는 간단한 집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집에서 혼자 계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안 놓여요.
아들의 말에 정자는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 남편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정신없으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기가 곧 태어나요. 가족이 북적북적하니 엄마도 우울한 것도 덜해질 거예요. 저희도 엄마나 아빠 혼자 남으면 모시려고 했으니까 지금 좀 일찍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려고 했던 계획을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다시금 삶의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큰 짐을 챙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살림이 다 있으니 정자는 개인적인 물건들만 챙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정자는 조용히 간단하게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합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혼자 살 때는 너무 고요해서 무섭기까지 했던 집이 이제는 북적북적하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여러 식구가 함께 살고 아기까지 있으니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몸조리까지 도와주느라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며느리는 출산 후 4개월 뒤에 다시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빨리 복직할 수 있어요. 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자연스럽게 아들과 며느리는 바깥일을 하고 정자는 아기를 돌보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해야 하는 것이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기를 돌보며 하는 집안일은 모든 것이 2배로 어려웠습니다. 이거 내일 입어야 해서요. 빨리 빨아주세요. 며느리가 건네는 옷을 받아든 정자는 옷을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손빨래 해야 하는데. 그래요? 얼른 빨아주시면 내일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어렵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자가 젊었을 때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 아기는 정자의 방에서 재웠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 주말에도 아기를 정자가 돌봐야 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생활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한 끝없는 수고로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또다시 그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묵직한 외로움과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만큼은 아기를 돌보지 않아도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집안일을 혼자 다 하면서 가끔씩 이게 무슨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가끔 봐야 좋은 것이지 이렇게 매일 돌보는 것은 지쳤습니다. 아들 부부는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정자는 마치 고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셋을 돌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아기 데리고 친정 좀 다녀올게요. 정자가 최근 가장 반가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돈네로 내려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혼자 남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싫어 합가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늘 조용했고 가끔 둘이서 대화를 나누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으며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혼자 살면서 차라리 시간을 보내고 내 삶을 되찾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아들 부부가 떠난 집은 고요했고 그 편안함이 다시금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착했니? 거의 다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오늘 자고 가니? 그렇죠. 오늘 고향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정자는 날이 더우니 집으로 오라고 친구에게 말해볼까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도 떨고 싶었죠.
이사를 오고 나서 좀처럼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정자가 아들과의 합가 후 고충을 털어놓자 친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요즘 아들 부부가 누가 부모를 모시고 살려고 해. 다들 어떻게든 형제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같이 살다가도 쫓아내기 일쑤잖아. 그러나 정자는 친구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둘이 살며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는 손주도 안 키워봤잖아. 어린이집에 보낼 거 아니야. 그럼 별거 아니지 뭐. 친구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면 정자는 낮 동안 육아에서 해방될 테니까요. 정자 역시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고, 내일 출근해야 돼요. 라는 한마디면 정자는 주말에도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그런 며느리들은 없지. 모시고 사는 아들은 효자야. 친구의 말은 정자에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과연 이게 모시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자가 아들네를 모시고 사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집도 정자의 집이고 정자가 집안일을 다 하는데 꼭 자신이 아들네를 모시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 나는 아들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자는 오히려 친구가 남편과 단둘이 사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수다를 떨다 보니 오후가 되었고 정자는 저녁을 함께 먹고 콩국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애들이 벌써 왔나? 아기가 우는 소리와 함께 아들 부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와 친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도 식탁에서 어정쩡하게 일어섰죠. 내일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아침에 아들 부부가 나가면서 말도 없이 일찍 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사돈네 갔다 온 아들 부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가서 자고 오라. 는 아들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도 이미 충분히 불편한데 이제는 집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밖에서 자고 오라니 정말로 정자가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왔을 때 아들이 불편하다는 말도 서운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야? 정자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그렇죠. 친구분이 근처 사시니까 그분 집에서 하루만 자고 오시면 어떨까요? 아들은 정자를 달래듯 말했지만 정자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분 남편도 같이 살잖아. 내가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 정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황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를 내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처갓집 식구들 숙소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아? 아들은 난처해졌습니다. 엄마,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걸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머물고 싶어 하실 거라서.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서운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시골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 있으라는 거니?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해야 할 건 나라는 거야? 정자의 마음속에 화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만약 아들이 처갓집 식구들이 오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이해해달라. 고 했더라면 정자는 불편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가서 자고 오라. 는 아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무리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정자는 자신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정자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집을 자신들 명의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자를 단지 장애물로 보는 듯한 그들의 대화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 아직도 내 시어머니 명의야?
안사돈이 묻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알았다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같이 살면서 너희 명의로 바꾸면 될걸 왜 아직도 시어머니 명의로 두고 있냐고. 집값도 올랐다면서.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자신을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있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따져야 할까? 정자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분노와 서운함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집을 나가 있으라 고 하더니 며느리와 안사돈은 그 집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 정자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일을 정리하면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집에 남아야 하나?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장애물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이 떠난 후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인으로서 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자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들이 아닌 며느리까지 이 문제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밤새 들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떠나고 정자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아들이 또 정자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해요. 집 명의를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속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미 새벽에 들었던 대화 내용 덕분에 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 때문에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정자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기쁜 표정을 지었고 정자가 마침내 집을 넘겨줄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정자의 다음 말이 이어졌을 때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집 팔기로 했어.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팔아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부터 말했듯이 너희는 2년 동안 돈 모아서 나가기로 했잖아. 이제는 그 시간이 훨씬 지났고 그동안 내가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도 봐줬으니 너희도 독립할 시간이 됐어. 아들은 벙찐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당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고 아들 부부의 반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이 항변했지만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살았다고? 아니,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거지. 너희 자취할 때 전세금도 주고 결혼할 때도 돈 보태줬잖아. 그럼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거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정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짐 싸서 나갈 거야. 그리고 이 집은 팔아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그동안 너희한테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알아서 살길 바란다. 정자는 더 이상 아들의 부탁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긴 후 정자는 마지막으로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정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이제 더 이상 정자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 집 매물을 내놓고
자신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지 생각하며 아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 나가기로 결심한 정자는 가슴속에 작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